마지막 봄날 다시 피어나는 인생의 꽃. 서울역에서 기차가 천천히 출발한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 은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40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은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기차는 점점 바다 쪽으로 향하고 은희의 마음도 함께 과거로 돌아간다. 기차에서 내린 은희는 마을 버스를 탄다. 좁은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엄마 손을 잡고 걸었던 골목길, 친구들과 뛰어놀던 해변가, 그리고 첫사랑과 함께 바라보던 석양. 여기서 내리세요. 버스기사의 말에 은희는 정신을 차린다. 마을에 도착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변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도로도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은희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옛집을 찾아간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진다. 누구세요?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온다. 은희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란다. 어머, 은희 아니야? 박은희 맞지? 은희는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김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어머나, 이 애가. 언제 왔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더니 왜 갑자기? 김 할머니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스친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서울이 너무 외로워서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다. 김 할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잡는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우리 마을에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다. 부엌 한쪽 구석에는 엄마가 김치를 담그던 큰 항아리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거실로 들어가니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다. 은희는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 아빠, 저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서 살게요. 밤이 깊어간다. 은희는 간신히 침실을 정리하고 침대에 눕는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온다. 어린 시절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서울의 자동차 소음 대신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주는 밤이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본다. 예전보다 사람들은 줄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시골 마을의 모습이 남아있다. 할머니들이 마을 앞정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은희야, 멀리서 누군가 부른다. 돌아보니 중학교 동창인 영자다. 어머, 정말 은희네. 언제 왔어? 어제 왔어. 영자야, 많이 늙었네. 은희는 웃으며 말한다. 서로 늙었지 뭐. 하지만 너는 여전히 예쁘다. 서울에서 잘 관리했구나. 영자는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두 사람은 마을 카페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눈다.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은 어느새 해질녘이 되었다. 그런데 말이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동식이 아직도 여기 있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거든. 너를 기다렸나 봐.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동식이라는 이름을 듣자 5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이야기했던 그 소년이 아직도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다. 해가 저물고 은희는 집으로 돌아간다.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고향에 돌아온 것, 옛 친구를 만난 것, 그리고 동식이의 소식을 들은 것까지.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교차한다. 며칠이 지나고 은희는 마을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간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집 청소와 정리에 힘쓴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녀를 기억해내며 반갑게 인사한다. 이날도 은희는 평소처럼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긴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달리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리듬에 맞춰 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은희야, 뒤에서 누군가 부른다. 은희는 천천히 돌아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서 있다. 얼굴은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다. 동식이. 은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동식은 한 걸음씩 다가온다. 정말 너구나. 영자한테 들었어. 돌아왔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한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간격이 느껴진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친밀감도 되살아난다. 많이 늙었지. 은희가 먼저 웃음을 터뜨린다. 서로 늙었지. 하지만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동식의 말에 은희의 뺨이 살짝 붉어진다. 둘은 나란히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서울에서의 생활,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까지. 동식은 조용히 들어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계속 여기 있었어. 한 번도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지. 동식이 말한다. 왜 결혼 안 했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동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고백하지 못했거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 은희는 동식이 누구를 말하는지 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동식이 자신에게 하려다 말지 못한 그 고백을. 그날 이후 동식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고 은희가 서울로 떠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바보야, 은희가 웃으며 말한다. 그때 말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러게. 용기가 없었나 봐.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 동식도 쓴웃음을 짓는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 간다. 두 사람은 어느새 마을 끝까지 걸어왔다. 예전에 자주 앉아서 이야기하던 큰 바위가 그대로 있다. 여기 그대로 있네. 은희가 바위를 손으로 어루만진다. 나도 가끔 여기 와서 앉아있곤 했어. 너를 생각하면서 동식의 고백에 은희의 가슴이 뛴다. 둘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앉아서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짓는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하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동식이 은희의 마음을 읽은 듯 말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의 변화된 모습들, 옛 친구들의 근황, 그리고 서로의 건강 이야기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은희의 집 앞에 도착하자 동식이 말한다. 내일도 바닷가 나올 거지? 아마도. 요즘 매일 나와. 은희가 대답한다. 그럼 내일 또 보자. 동식은 손을 흔들며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은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만나게 했다. 밤늦게까지 은희는 잠들지 못한다. 동식과의 재회, 그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두근거림이 나쁘지만은 않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 소리가 오늘은 유독 다르게 들린다. 마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처럼. 서울에서 급하게 온 전화가 은희의 평온한 아침을 깨운다.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시골로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고 싶어. 서울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이제 좀 쉬고 싶단다.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안 되죠. 병원도 멀고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하세요? 당장 올라오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다. 은희는 한숨을 쉰다. 아들은 자신을 걱정한다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를 위해 살고, 너희를 위해 살고,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혼자 그런 시골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65살이면 인생 끝난 나이야?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리고 여기는 내 고향이야.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한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상담이라도 받으시죠. 상담은 무슨 상담이야? 나는 정신 멀쩡해.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맑은 정신이야. 은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쉰다. 아들과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난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오후에 동식이 은희의 집을 찾아온다. 오늘 아침에 바닷가에서 못 봐서 걱정됐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요. 서울로 올라오래요. 은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래? 걱정하는 거겠지. 동식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걱정이 아니라 자기 편이에요. 나이든 엄마가 혼자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 곁에 두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동식은 은희 옆에 앉으며 말한다. 자식들은 다 그래. 부모가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맞아요. 평생 엄마,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로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 은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다. 둘은 마을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한다. 동식은 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한다. 우리 세대는 참 힘들게 살았어.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동식이 말한다. 그러게요. 언제까지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은희가 반문한다. 이때 마을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온다. 서울 번호판을 단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린다. 준호다. 엄마, 준호가 큰 소리로 부른다. 은희의 얼굴이 굳어진다. 준호가 왔네요. 아마 저를 데려가려고 온 것 같아요. 동식은 은희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한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 준호가 다가온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집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준호야, 너는 왜 왔니?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다. 엄마를 모시러 왔죠. 이런 시골에서 혼자 뭘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준호는 동식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분은 누구세요? 준호가 동식을 가리키며 묻는다. 내 친구야.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은희가 대답한다. 준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진다. 엄마, 설마 이런 일로 시골에 내려온 건 아니시죠? 무슨 말이야? 은희가 화를 낸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친구를 만나세요? 준호의 말에 은희의 얼굴이 붉어진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은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동식이 나선다. 젊은이,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어르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준호가 퉁명스럽게 말한다. 은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친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친구한테 왜 그렇게 말해? 엄마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말에 은희는 충격을 받는다. 아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깊이 상처받는다. 준호야,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는구나. 은희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다. 은희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집으로 들어가자 은희가 준호에게 말한다. 집에서 모자는 큰 소리로 다툰다. 준호는 계속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고 은희는 여기서 살겠다고 고집한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시골에서 연애를 하세요? 연애가 뭐가 나빠?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은희가 소리친다.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준호의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는다. 길고 힘든 논쟁 끝에 준호는 결국 혼자 서울로 돌아간다. 하지만 마지막에 던진 말이 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엄마, 이런 식으로 사시면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인정할 수 없어요. 은희는 아들이 떠난 후 한참 동안 울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너무 깊다. 아들과의 다툼 이후 며칠간 은희는 집에만 있었다. 동식이 몇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이날 오후 영자가 말순과 함께 은희의 집을 찾아온다. 은희야, 문 좀 열어. 우리야, 영자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온다. 은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준다. 왜 왔어? 친구가 힘들 때 안 오면 언제 와? 말순이 은희의 손을 잡는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신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마을에서 소문 들었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아들이 와서 큰일 났다면서? 은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힌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말순이 은희의 등을 토닥인다. 자식들은 다 그래. 부모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우리 큰아들도 그래. 영자가 한숨을 쉰다. 남편이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보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난리야. 정작 간병은 안 하면서. 말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 딸은 더해. 내가 번 돈으로 집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다 됐는데 지금은 재산 문제로 오빠랑 싸우고 있어.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얘기야. 세 여자는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공감한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 때문에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젊을 때는 부모 봉양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가 부모 나이가 되니까 자식들은 우리를 짐으로 생각하네. 은희가 쓴웃음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의지해야 해. 영자가 은희의 손을 꼭 잡는다. 말순이 제안한다. 우리 세 명이 동창 모임을 정기적으로 해보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야. 은희도 동의한다. 세 사람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되찾는다. 중학교 때 같이 몰래 영화 보러 간 이야기,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남학생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꿈 이야기까지. 그때는 우리 모두 꿈이 컸었는데 말순이 감회에 젖어 말한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영자가 말한다. 나는 간호사, 말순도 덧붙인다. 나는 은희가 잠시 망설인다. 화가가 되고 싶었어. 바다 그림을 그리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려보면 어때? 영자가 제안한다. 이 나이에? 은희가 놀란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중요하지. 말순이 격려한다. 세 사람은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은희는 오랜만에 바닷가로 나간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싶었던 바로 그 풍경이다. 은희야, 뒤에서 동식의 목소리가 들린다.
은희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바다를 바라본다. 미안해요. 며칠 동안 피했어요. 동식이 은희 옆에 선다.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 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자식들은 부모가 완벽하기를 바라. 특히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하지. 하지만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은희는 동식을 바라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로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래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동식이 단호하게 말한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바닷가에 서 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가 말한다. 동식 씨, 저희가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아닐까요? 급하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가면 되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동식의 말에 은희는 마음이 편해진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든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식과의 대화 덕분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낸 것 같다. 마을에 가을 축제가 열린다. 매년 이맘때면 해변에서 작은 무대를 만들고 주민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소박한 축제다. 은희는 준비위원회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은희야, 너도 뭔가 해봐. 영자가 제안한다. 옛날에 노래 잘 불렀잖아. 이제 목소리도 변했는데 뭘, 은희가 사양한다. 그래도 한번 해봐. 재미있을 거야. 축제 준비 모임에서 마을 이장이 말한다. 올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주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이도 나와야겠네. 누군가 말한다. 동식이 손사래를 친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춰. 그럼 은희 씨와 듀엣으로 하시지. 이장이 제안한다. 은희와 동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함께 노래를 부르기로 한다. 뭔 노래를 할까? 동식이 묻는다. 우리가 젊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 있잖아. 은희가 말한다. 아, 그 노래. 동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두 사람은 연습을 위해 매일 만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노래를 부르며 50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우리가 이 노래 부르면서 바다를 바라보곤 했지. 은희가 회상한다. 그때는 미래가 막막했는데 이 노래 부르면 용기가 났어. 동식도 추억에 젖는다. 연습을 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동식은 마을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로 은희를 잊지 못해서였다. 바보같이 평생 혼자 살았네. 동식이 자조적으로 말한다. 미안해요. 내 때문에. 은희가 미안해한다. 미안할 것 없어.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 은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을 잃어간 과정까지. 행복했어요? 동식이 묻는다.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의무를 다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 축제 전날 두 사람은 마지막 연습을 한다. 이제 노래도 완벽하고 서로 호흡도 맞는다. 내일이 무대 데뷔네. 은희가 웃으며 말한다. 떨려? 동식이 묻는다. 응, 조금. 그런데 설레기도 해. 축제 당일 해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대한 분위기다. 은희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다. 우리 은희 정말 예쁘다. 영자가 감탄한다. 드디어 은희와 동식의 차례가 온다. 두 사람은 무대에 올라서며 긴장한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긴장이 사라진다. 50년 전에 자주 부르던 그 노래가 해변에 울려 퍼진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다. 관객들도 조용히 들으며 감동한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온다. 은희와 동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감이다. 정말 멋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한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식이 말한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요. 이런 기분이 언제만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은희도 기뻐한다.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동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날 밤 은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본다. 주름은 늘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젊어 보인다. 마음이 젊으니 얼굴도 젊어 보이는 것일까? 서울에 있는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참는다. 아직은 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희는 잠든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기보다는 기대된다. 태풍 경보가 발령된다. 마을 방송에서는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안내한다. 은희는 집안에서 창밖에 거센 바람과 비를 바라본다. 오후가 되면서 태풍은 더욱 거세진다. 나무가지들이 부러지고 간판들이 날아다닌다. 은희는 걱정이 되어 동식에게 전화를 건다. 동식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어때? 저도 괜찮아요. 혹시 뭔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그래, 너도 조심해. 저녁 무렵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한다. 그때 은희의 전화기가 울린다. 동식이다. 은희야, 큰일 났어. 지붕이 날아갔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거실에 있는데 비가 새고 있어. 어떡하지? 지금 갈게요. 안 돼. 너무 위험해. 나는 괜찮으니까 내일 되면 연락할게. 하지만 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선다.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도 제대로 쓸 수 없다.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동식의 집을 향해 뛴다. 동식의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지붕 일부가 날아가 있다. 은희는 문을 두드린다.
동식 씨. 은희야? 왜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동식이 문을 열어준다. 거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고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게 둘 수 없어요. 은희가 말한다. 정말 바보 같은 여자야. 이 비바람에 어떻게 왔어? 은희는 젖은 옷을 털며 주변을 살핀다. 일단 물부터 치워야 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닥에 물을 치운다. 대야와 양동이를 곳곳에 놓아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다. 오늘 밤 어떻게 해요? 은희가 묻는다. 어떻게 하긴, 견뎌야지. 동식이 말한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빈 방도 있고. 그럴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신경 써요? 태풍은 밤새 계속된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밤을 새운다. 물이 새는 곳을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역부족이다. 미안해, 은희야. 너까지 고생시켰네. 동식이 미안해한다. 무슨 소리예요? 친구끼리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하죠. 새벽이 되어서야 태풍이 조금 잠잠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다. 두 사람은 피곤에 지쳐 소파에 앉아 있다. 은희야, 동식이 조용히 부른다.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동식이 은희의 손을 잡는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은희도 동식의 손을 꼭 잡는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비바람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보낸 이 밤이 그들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나온다. 은희가 동식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근거린다. 어머, 은희 씨가 동식이 집에서 나오네. 밤새 함께 있었나 봐. 요즘 둘이 자주 만나던데. 은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당당하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동식 씨 집 지붕이 날아가서 도와준 거예요. 은희가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금세 소문으로 퍼진다. 며칠 후 영자가 은희를 찾아온다. 은희야,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 너랑 동식이가 밤새 함께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은희의 얼굴이 붉어진다. 태풍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서 도와준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해? 나는 믿어. 하지만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잖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조심하라는 말이야. 특히 내 아들이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은희는 한숨을 쉰다. 뭘 해도 사람들은 말을 만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식을 피할 수는 없다. 그날 저녁 동식이 은희를 찾아온다. 소문 들었어? 들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이상한 소리 듣게 됐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사람들이 심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특히 내 아들 생각하면. 은희는 동식을 바라본다. 동식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럼 떳떳하게 살아요. 숨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동식은 은희의 용기에 감동받는다. 정말 강한 여자다. 그래, 당당하게 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이 소문이 서울까지 전해지면 준호가 또 내려올지도 모른다. 예상대로 마을의 소문은 서울까지 전해진다. 마을에 사는 친척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요즘 남자친구랑 동거하신다더라. 네. 무슨 소리예요? 태풍날 밤새 그 남자 집에서 나왔다니까. 마을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준호는 즉시 회사 일을 정리하고 마을로 향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그날 오후 준호가 도착한다. 은희는 동식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은희와 동식은 돌아본다. 준호가 성큼성큼 다가온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준호야, 왜 또 왔니? 왜 왔냐고요? 엄마가 이 동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들었어요. 동식이 나선다. 젊은이,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어르신은 빠지세요. 저희 가족 일입니다. 준호가 소리친다. 준호야,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신 건지 아세요? 마을에서 다 소문났어요. 은희의 얼굴이 붉어진다. 무슨 소문? 이 아저씨랑 같이 산다고. 밤새 함께 있었다고. 그건 오해야. 태풍 때문에.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추태를 부리세요? 동식이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추태라니.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르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준호야, 은희가 소리친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를 모시러 왔어요. 이런 시골에서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요. 나는 안 올라가. 은희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엄마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말에 은희는 충격을 받는다. 아들이 자신을 부정한다는 말인가? 동식이 앞으로 나선다. 젊은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아버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행복하자고 하세요? 너 정말. 은희가 화를 참지 못한다. 엄마, 아버지한테 죄송하지 않으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땅 밑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는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다. 동식이 은희를 감싸며 말한다. 준호 씨,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친구요? 마을에서는 연인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은희를 바라본다. 엄마, 정말 친구예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한다. 단순히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안다. 대답 못 하시는 걸 보니 친구가 아니네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한다. 준호야,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줘. 무슨 마음이요? 아버지 죽고 외롭다고 아무나 붙잡고 그러는 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에 동식이 참지 못한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자식이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난다. 그래, 이 자식. 어머니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자 은희가 사이에 끼어든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엄마는 지금 저를 무시하고 계세요. 저와 아버지를 무시하고 계시고요. 무시가 아니야.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기일은 누가 지내고 제사는 누가 준비해요? 그런 건 너희가 하면 되잖니? 엄마가 해야죠. 엄마가 아내였으니까. 은희는 지쳐간다. 아들과의 대화는 평행선만 달릴 뿐이다. 동식이 조용히 말한다. 준호 씨, 나는 당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인가? 어르신이 진짜 엄마를 생각한다면 떠나주세요. 엄마가 이상한 소리 안 듣게. 준호야, 은희가 소리친다. 엄마, 선택하세요. 저를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아저씨를 택하실 거예요? 은희는 답답하다. 왜 선택해야 하는가? 아들도 사랑하고 동식도 소중한데. 왜 선택해야 해?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럼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인정할 수 없어요. 준호가 등을 돌린다. 준호야, 가지마. 은희가 붙잡는다. 하지만 준호는 뿌리치고 차에 탄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게요. 차가 떠나고 은희는 주저앉는다. 동식이 그녀를 부축한다. 울지 마. 아들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묻는다. 그럼, 당연히 그럴 거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무겁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준호와의 갈등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아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은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봄이 오고 있다. 마을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 은희와 동식은 여전히 매일 만나지만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않다.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은희의 마음이 무겁다. 오늘 벚꽃이 만개했네. 동식이 말한다. 그러게요. 예쁘네요. 은희가 힘없이 대답한다. 아직도 준호 생각해?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인데. 동식은 은희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은희야, 나한테 미안하지? 왜요? 나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은희는 고개를 젓는다. 그게 당신 탓은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럼 후회해요? 동식은 잠시 망설인다. 후회하지는 않아. 다만 내가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파. 두 사람은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는다. 떨어지는 꽃잎이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동식 씨,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닐까요? 뭐가? 이 관계 말이에요.
아직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동식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럼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했으면 해요. 시간을 둔다는 게 뭔 말이야? 일단은 친구로만 지내요. 나중에 아들도 이해하고 제 마음도 정리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동식은 실망스럽다. 하지만 은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나도 성급했나 봐.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줄어든다. 여전히 가끔 마주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다. 은희는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복잡한 마음을 달랜다. 며칠 후 영자가 은희를 찾아온다. 은희야, 동식이가 많이 우울해 보이던데. 그래요? 너도 힘들어 보이고. 왜 이렇게 지내? 은희는 영자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는다. 아들과의 갈등, 동식과의 관계 정리,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마음까지. 은희야, 너 바보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왜? 언제까지 자식 눈치 보며 살 거야? 너도 행복할 권리 있어. 하지만 준호는 언젠가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런데 너까지 포기하면 누가 행복해? 영자의 말이 은희의 가슴에 와닿는다. 정말 그렇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때 마을 이장이 은희의 집을 찾아온다. 은희 씨,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요? 내 아들 준호 씨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마을 이장한테 연락했나 봐요. 은희는 깜짝 놀란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 났다는데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희는 즉시 짐을 챙겨 서울로 향한다. 기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든다.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다른 모든 것이 사소해진다. 서울병원에 도착하니 준호가 침대에 누워있다.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준호야, 은희가 달려간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글썽인다. 엄마, 많이 아파?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사고가 났어요. 정신이 없었나 봐요. 은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바보야, 왜 조심하지 않았어?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작은 소리로 말한다. 뭐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은희는 놀란다. 아들이 사과하다니. 병원에 혼자 누워있으니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준호야. 엄마, 그분 괜찮은 분이에요? 누구? 동식 아저씨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 은희는 잠시 망설인다. 좋은 분이야. 엄마를 잘 대해주셔. 그럼 됐네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정말? 네, 정말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은희는 아들을 꼭 껴안는다. 고마워, 준호야. 며칠 동안 서울에서 아들을 돌보며 은희는 많은 생각을 한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준호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은희는 마을로 돌아온다. 하지만 동식과는 연락하지 않는다. 아직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 일주일 후 은희는 용기를 내어 동식에게 전화한다. 동식 씨, 저예요. 은희야. 어디 갔었어?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 서울에 갔었어요. 아들이 다쳐서. 많이 다쳤어? 괜찮아졌어요. 동식 씨,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바위에서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추억의 바위에서 만난다. 서로 보자 어색하면서도 반갑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은희가 먼저 말을 꺼낸다. 너 없으니까 심심하더라. 너는? 저도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들이 많이 다쳤어? 다리 수술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준호가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식의 얼굴이 밝아진다. 정말? 네, 다만 천천히 하라고 하던데요. 그럼 우리 천천히 하자. 서두를 것 없잖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아들의 이해도 얻었고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다. 은희야, 나 하나 물어볼게. 뭐요? 정말 나랑 함께할 마음 있어? 은희는 잠시 생각한다. 이제 확신이 선다.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결혼은 안 해요. 그냥 좋은 친구, 연인으로 지내요. 동식이 웃는다. 그것도 좋지.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각자 집에서 살아요. 가끔 만나서 함께 시간 보내는 걸로. 알겠어. 내가 편한 대로 하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와 두 사람 주위로 떨어진다. 은희는 꽃잎 하나를 손에 받으며 말한다. 예쁘네요. 응, 정말 예쁘다. 너처럼. 은희가 웃으며 동식의 팔을 친다. 아직도 그런 말 하세요? 평생 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른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과 어우러진다. 동식 씨, 저 지난번에 화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진짜로 배워볼까 해요. 이 바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까? 뭐요? 여행 가이드? 이 마을 구석구석 잘 아니까? 재미있겠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이어진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닷가를 걷고 있다. 은희야. 네. 행복해? 네, 행복해요. 정말로. 나도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모르겠어. 은희는 동식의 손을 꼭 잡는다.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히.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는 것 같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이제 두렵지 않다.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봄날이 아니라 첫 번째 봄날인 것이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생각한다.
6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였을지도 모른다. 동식도 같은 생각이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지만 지금 만나서 더 소중하다. 젊을 때였다면 이런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각자의 집 앞에서 헤어진다. 내일 또 만나요. 은희가 말한다. 응,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만나자. 좋아요. 은희는 집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선다. 오늘은 정말 젊어 보인다. 마음이 젊으니까.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 소리가 오늘은 축복의 노래처럼 들린다. 고마워, 은희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린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자신을 이해해준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한 운명에게. 마지막 봄날의 벚꽃처럼 은희의 인생에도 다시 꽃이 피었다. 이번엔 더 아름답게, 더 의미 깊게. 그리고 이 꽃은 오래오래 피어 있을 것이다.